독보적이고 유일한 그런 농장을 대전은 가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전팜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임현구라고 합니다. 대전팜은 도심공실 스마트팜으로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테마형 스마트팜이고요. 전체적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팜, 수직농장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엽채류나 바질, 그리고 수직농장에서 재배될 수 있는 작목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버섯이라든가 그리고 포도, 그리고 레몬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께서 조금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 테마의 근린 시설을 놓을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형 스마트팜이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공실 있잖아요. 도심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든다거나 근린 시설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시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농업적 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을 전공을 했으니까 대학에서 제가 15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박사 학위를 딱 받고 직업을 딱 선정을 할 때 뭐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포도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이 돼서 현장으로 갔는데 농사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진짜 다양한 일들도 해보고 박사 논문도 써보고 되게 많은 그 사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농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포도가 화분에 크는 장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 왜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고, 포도가 움직이면 안 될까? 5년 전부터 화분에다가 포도를 키우고 냉장고에다 버섯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연재해에 자유롭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이 지난 20년 전부터 청년 농업인들을 현장으로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게 과제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고 박사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것이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출하하고 싶을 때 농산물을 출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없죠. 예를 들면 대전에서 가장 잘 팔릴 농산물이 무엇일까? 날씨가 이제 덥다고 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엽채류들이 비싸질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소비도시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겨울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농작물 값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딱 비싼 농작물을 역산을 해서 여기서는 딱 재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버티컬팜의 위의 요소는 저희 사람밖에 없어요.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병균을 옮겨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소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독기나 아니면 포집기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만 막아주면 병충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좀 장점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의 목적의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시민들께서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도시인 대전에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이 농업의 한 형태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고자 즐길 거리, 문화, 놀거리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런 곳으로 구성을 하게 된 곳이고, 시민들께서 농작물을 직접 수확을 해서 이곳에서 체험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수학도 해보고 파종도 해보고 이런 체험 요소를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융복합된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게 이 대전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각 달마다, 각 주마다, 그리고 각 장목마다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놓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네이버 예약에서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3층의 테마는 전통인데, 왜 전통을 부여를 했냐면 아무래도 대전에는 저희 선배 농업인들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1965년도부터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공간 정도는 이렇게 전통 테마를 좀 부여를 해서 그분들의 좀 존중을 담아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농업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테마를 좀 부여를 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영시랑 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영시라는 테마를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포도와 되게 친숙하게 자라왔죠. 가업을 잇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유치원보다 포도밭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이제 대전의 농업을 보면서 자라왔고, 근데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농업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도시농업이잖아요. 대전은 컨셉도 부재했고, 근교 농업이 쇠퇴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설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농업인의 한 명으로서 컨셉과 이제 스마트팜을 농업에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큰 브랜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 농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번듯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걸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비전은 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죠. 저는 사실 농업이 이게 생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이 농업에는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즐길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박사니까 농업과 과학을 또 이어올 수 있을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거의 대전 산내 농업과 지금의 농업을 연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지금 테마형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과 문화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어주는 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이 농업을 더 확장시켜서 다음 후세대로 또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안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심 공실이 많아져. 이거를 농업적인 시설을 투여를 해서 도심 공실을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있는 농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악성 노동이 많은 농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대째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1965년도부터 산내 포도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어받는 지 3년차 됐는데, 100년이 되는 농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